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신라가 말이에요. 그 왕족 간의 왕위 쟁탈전, 그리고 귀족들의 부패로 인해서 망해가면서 후삼국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 후삼국을 리더한 세 사람 있죠. 궁예, 왕건, 견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 견훤이에요. 이 사람, 왜냐하면 궁예는 물론 서자 출신이지만 왕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왕건은 지역 토착 귀족입니다. 견훤은 아무것도 없어. 그랬던 견훤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견훤이 어디서 출생했는지, 삼국사기 견훤열전에 보면요, 견훤은 상주 가은현 사람이다. 본래 성은 이씨였는데 성이 있었네. 나중에 견씨로 삼았다. 아버지 아작에는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다가 뒤에 집안을 일으켜 장군이 되었다. 그러니까 견훤의 삼국사기 견훤열전에 의하면 아버지는 아작에 농사꾼.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출생지는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 대구 위에 상주, 이 상주시의 가은면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주 출신인 거죠. 경상북도 이 지역. 이거는 이제 삼국사기의 어떤 기록이고요. 삼국유사에서는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에서 얘기하는 그 견훤의 출생지는 좀 다르죠. 옛날 어떤 부자가 광주, 그러니까 지금의 광주, 그러니까 무진주죠. 그때 당시는 무진주 북촌에 살았는데 딸 하나가 있었다. 근데 이 딸이 야합을 해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 그래서 이 딸이 난 사람이 견훤이라는 겁니다. 견훤이 젖먹이였을 때 아버지가 들에서 밭을 갈고 어머니는 밥을 가져다 주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무진주라는 겁니다. 여기요. 삼국사기는 지금 경상북도 상주, 삼국유사는 전라남도 광주. 어디가 맞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상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견훤이 이제 그 힘도 세고 아마도 그 무인 기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들어갑니다. 뭐 먹을 게 없어서 갔는지, 뭐 아니면 자기가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서울, 그러니까 신라 경주로 들어갑니다. 군대에 입대를 하죠. 종군해서 서울에 들어갔다가 서남 해안으로 변방을 지키러 가게 되었다. 그 당시 신라 서남 해안이라면 이 광주 부근이죠, 있죠, 일대 해안가.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입대해서 뭐 요즘은 뭐 꼭 자기 어떤 출신 지역으로 군대에서 이렇게 보내질 않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라고 난 곳을 잘 알잖아. 그래서 군대 생활을 자기 지역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호남 해안으로 그쪽 부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창을 베고 뭐 적을 대비해야겠다, 뭐 잠도 안 자면서 열심히 한 거야, 군대 생활. 그래서 비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간부가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쫄병에서 간부가 된 거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서기 892년, 이제 막 전국적으로 막 도적대들이 막 일어났을 때 얘기예요. 견훤은 무진주를 습격해서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무진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생활도 호남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군대를 일으켰을 때도 자기 어떤 출신지 무진주를 점령을 한 겁니다. 이거로 봤을 때 견훤의 출생지는 지금의 상주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가 아닐까. 삼국유사의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 아버지가 누구냐, 견훤의 아버지가 누구냐. 삼국사기에서는 아자개라고 합니다. 아자개가 누굴까? 아자개가 아버지가 맞을까? 아버지 아자개는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다가 장군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이 장군이지 도적이지 뭐 도적. 삼국유사 삼국사의 기록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견훤은 상주 가흔년 사람이다. 똑같죠? 서기 867년에 태어났다. 정확한 시기까지 나오네. 본래 성은 이씨였으나 후에 견씨로 성을 바꿨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똑같은 거니까. 아버지 아자개는 서기 885년에서 887년 사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막 도적대가 일어날 때 그때 같이 이 아자개라는 사람도 이제 일어난 거예요. 신라에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사불성, 상주에 있는 게 사불성이에요. 상주를 점거하고 장군이라고 일컬었다. 네 아들을 두었는데 견훤이 가장 걸출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이 견훤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는 견훤의 아버지는 아자개다. 근데 이 아자개가 막 도적대들이 일어날 때 상주를 점거하고, 그러니까 상주를 지배한 겁니다. 장군이 된 거예요. 도적의 장군. 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을 볼 때는 견훤의 아버지는 아자개가 맞죠. 맞잖아요, 기록상. 근데 이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아자개가 상주 지역의 어떤 그 패자가 되고, 그 다음에 견훤이 서기 892년에 무진주를 점령을 하고, 그러면 아버지는 상주 지역의 장군이 됐고 아들은 무진주의 장군이 된 겁니다. 그러면 둘이 접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자개하고 아들 견훤이 뭐 만났다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900년에 이제 견훤이 이제 백제 왕을 이제 칭하잖아요. 왕이 된 거야. 장군에서 왕이 됐어. 그랬으면
아버지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이 상주 일대를 어떤 상주 일대 장군인 아자개가 이 왕이 된 견훤한테 가든지 뭔가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게 서기 918년에 이제 그 궁예가 죽고 왕건이 이제 왕이 됩니다. 고려에서. 그때 견훤이 사신을 보냅니다. 8월 달에. 그러니까 서기 918년 6월에 왕건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왕건이 왕이 됐으니까 견훤이 이제 축하 사절을 보내는 거죠. 8월에 보냅니다. 근데 웃긴 게 7월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훤이 축하 사절을 보내기 한 달 전에 7월에 상주의 도적 아자개가 고려에게 항복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후백제하고 고려하고는 적대적이잖아. 근데 접촉이 없었던 그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가 적대국으로 귀순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아자개가 견훤의 아버지라면 견훤이 길이길이 날뛸 거 아니야. 자기 아버지가 적국으로 귀순을 했어. 근데 견훤이 축하 사절을 보냅니다. 8월에.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아자개라는 사람은 견훤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별개요, 별개. 아자개라는 사람은 있었던 거는 사실이냐. 상주 지역의 어떤 장군이었어. 근데 고려가 상주 인근까지 진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상주 지역의 장군이었던 아자개가 고려에 기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견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견훤이 이제 무진주를 점령할 때 왜 무진주였을까? 아니, 전국에 많잖아. 자기가 어느 지역을 이렇게 점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장군이 될 수 있고, 뭐 더 크면 왕이 될 수 있는데, 굳이 견훤이 왜 무진주로 갔을까요? 왜 호남을 선택했을까? 서기 892년 견훤은 무리를 불러 모아 서울 서쪽과 남쪽 주현을 가서 친히 가는 곳마다 모두 호응하여 한 달 만에 무리가 5,000명에 달았다. 무진주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 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진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진주 근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 있었냐면, 제가 볼 때는 서울의 서쪽과 남쪽 주현을 쳤다. 이 말은 이 경주 인근에 있었던 겁니다. 경주 인근에.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일단 이 도적대들이 막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견훤이 왜 이 경주 인근에 주둔할 수밖에 없었는지 기록을 보시죠. 서기 886년 나라의 서쪽 지방에 가뭄이 들어 황폐하였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 호남 지역이에요. 가뭄도 들고 뭐 메뚜기 떼가 일어나가지고 뭐 굶어 죽고, 아무튼 이 호남 지역이 굉장히 뭔가 좀 이 신라 조정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겁니다. 그리고 886년
887년에 신라에서 또 여왕이 왕이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진성 여왕이에요. 또 여왕을 세웠어.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왕족 간에 왕이 쟁탈전으로 그냥 한 세월을 보냈고, 신라가. 그 다음에 각 그 지역마다 어떤 귀족들의 어떤 부패, 백성들이 못 살겠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은 반란을 못 일으킵니다. 뭐 힘이 있어야지. 반란은 누가 일으키냐? 귀족들이 일으키죠. 지방의 귀족들. 서기 889년 나라 안에 여러 주와 군에서 곡물과 세금을 보내지 않았다. 이제 신라 조정을 버린 겁니다. 각 지역의 귀족들이. 그러니까 곡물하고 세금을 안 바친 거지. 아니 뭐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저것들 좀 부정부패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애들한테 이제 더 이상 나 세금 안 바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성 여왕이 사람을 이제 파견합니다. 야, 세금 내. 이래서 도처에서 도적이 봉기하였다. 이거는요, 이미 진성 여왕이 뭐 세금을 갖다 바쳐 이러기 이전에 이미 각 지역별로 이 토착 귀족들은 이미 신라 조정을 버렸습니다. 신라 왕실을 버린 거예요. 이때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에서 운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사벌주. 뭐 사벌주 뿐이겠습니까? 뭐 죽주, 뭐 죽주의 뭐 기환. 아무튼 이 남쪽, 그 다음에 이 북쪽 전부 다 도적들이 다 일어났어요. 근데 희한하게 말이에요. 이 호남 지역은 도적이 안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889년에 이제 일제히 도적대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발생이 됐잖아요. 이때 제가 볼 때는 간부가 됐잖아요. 쫄병에서 견훤이. 이때 이 도적들, 그러니까 반란군들, 특히 사벌주, 그러니까 김천, 구미, 상주 이쪽에 토벌군으로 저는 갔다고 봅니다. 아니면 토벌군이 아니었으면 이 경주를 방어하는 이 대구 정도 이쪽에 주둔한 방어 군대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견훤이. 그러니까 이 상주 쪽에 있는 반란군들을 토벌하는 그런 군대 아니면 경주를 수비하는 군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있죠. 견훤은 무리를 불러 모아 서울, 그러니까 경주죠. 서쪽, 남쪽, 그냥 경주 서쪽, 대구 일대 이 정도를 공격을 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무리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게 5,000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 뭐 농민도 있었겠고 귀족은 없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평민 아니면 뭐 천민 뭐 이런 애들, 뭐 군대에 있는 애들, 얘네들을 잔뜩 끌어모은 게 5,000명이야.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봉기를 한 겁니다. 견훤은 대구 인근에서.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어떠한 병력을
끌어모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대구 인근. 왜냐? 토벌군이 올 거 아니요. 그리고 경주에서 가깝잖아. 아무리 신라가 지금 붕괴 일보 직전에 있더라도 군대는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로 가냐? 견훤이 자기 고향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온 거예요. 무진주로 온 겁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남 지역에는 반란군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란할 마음은 있었지. 그렇지만 리더가 없었던 겁니다. 리더가 없었어요. 이거를 캐치한 견훤이 자기 고향에다가 리더가 없고 무주공산이잖아. 그래서 무진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견훤이 오자마자 바로 인근이 전부 투항을 합니다. 견훤한테. 그래서 무진주를 점령을 하고 얘가 무식하잖아. 뭐를 어떻게 할지 몰라. 내가 무진주의 왕이야. 그래서 자기가 직접 왕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직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요. 신라, 서면, 도통, 지휘, 병마, 제치, 지절, 도독, 전무, 공둔, 주군사, 행, 전주, 자사겸, 어사, 중송, 상주국, 한남, 개국공, 시급, 이천호. 좋은 거는 다 끌어모았어. 무식하잖아. 얼마나 무식하냐고요. 이게 뭐야, 자기 스스로. 그리고 이 견훤이 또 무식한 행위를 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견훤은 신라 백성으로 일어나 신라의 녹을 먹으면서도 반역의 마음을 품어서 나라의 위기를 요행으로 여겨서 도읍을 침탈합니다. 그러니까 견훤이 왕이 돼서 나중에 신라, 경주를 침탈한 거예요. 임금과 신하를 살육하기를 마치 새를 죽이고 풀을 베듯 하였다. 실록, 천하에서 가장 극악한 자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죽인 거야. 그리고 임금의 부인도 막 폭행을 하고, 에? 완전히 그냥 무식이 철철 넘쳐. 근데 이랬던 이 무식한 견훤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얘 스스로는 어떤 왕으로서 어떤 통치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견훤은. 이랬던 견훤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얘입니다. 최승우. 신라 말기에 3최가 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최승우가. 최승우는 서기 890년 당에 들어가서 893년 급제하였다. 여기까지는 당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언제 신라로 귀국을 했는지는 몰라. 근데 그 뒤에 견훤을 위해서 경문을 지어 왕건한테 보냈다라는 기록을 봤을 때 견훤에 들어간 겁니다. 최승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견훤이 무진주를 점령을 하고 이렇게 왕 노릇할 때 자칭 그때 아마도 최승우가 견훤 밑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최승우가 오자마자 서기 900년 견훤이 순행하여 완산주, 지금의 전주입니다. 완산주에 이르니 전주의 백성들이 맞이해서 위로하였다. 그냥 싸움도 없이
전주를 함락을 시킨 겁니다. 싸움 없이. 그래서 완산, 그러니까 전주를 도읍지로 만들죠. 누구 머리에서 나왔겠냐? 최승우죠. 그래도 당나라 유학파잖아. 그러면서 견훤이 뭐라 그랬냐? 이제 내가 어찌 완산의 도읍을 세워 의자왕의 오랜 분노를 갚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후백제 왕이라 자칭했다. 보세요. 명분을 세워준 겁니다. 누가? 최승우가. 의장을 끌어들인 겁니다. 이 호남 지역이 옛날에 백제였잖아. 이거를 끄집어냈다는 거는 이 견훤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야. 최승우가 견훤을 도읍지도 옮기고 어떠한 명분, 사람들의 어떠한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명분을 세워준 겁니다. 후백제, 의자왕의 분노. 대단합니다. 그리고 5월국에 사신을 보냅니다. 얘가 어떻게 알겠어? 5월국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 얘가 당나라 유학파잖아요, 최승우가. 그러니까 이 무식한 견훤을 어떤 왕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통치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사람, 최승우 때문이죠. 이렇게 견훤이 미천한 도적에서 어떤 왕, 후백제의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왕 노릇을 합니다. 근데 결말이 안 좋아. 결말이. 보통은 왕들은 이제 전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처에서 난 그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왕들은 후처를 드립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아니, 왕건도 28명하고 결혼했잖아. 견훤도 후처를 몇 명 둡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후처를 두는 거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견훤이 후처한테 마음을 뺏겨가지고 후처가 난 아들을 태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 전처의 아들과 그 다음에 이 전처를 따르는 어떤 그 관료들한테 쫓겨납니다. 왕에서. 그때 최승우 얘도 죽었다고 봅니다. 반란이 터지면서. 그래가지고 이 견훤이 어디로 도망갔냐? 고려로 도망갑니다. 왕건한테. 그래서 서기 936년에 이제 도망갔다가 왕건한테 뭐라 그러냐면, 노신이 전하에게, 그러니까 왕건한테 투항한 것은 내가 당신 왕건한테 투항하는 이유가 뭐냐면 왕건의 위엄을 빌어서, 그러니까 왕건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역적인 자식을 베고자 함이다. 아니 이게 뭐냐고. 집안의 일이잖아. 어? 자식이 생각을 해보자. 지 잘못이잖아. 아니 전처 소생 큰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게 마땅한데 그런 질서를 무너뜨린 게 본인이잖아. 본인의 잘못으로 신하하고 자식이 자기를 내쫓았어. 그렇으면 그냥 내 잘못이구나 이래가지고 그 백제국에서 여생을 마쳐야지. 고려로 가가지고 고려 왕건한테 내 자식을 좀 쳐주셔 이래가지고 왕건이 칩니다. 그래가지고 후백자가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9월에
서기 936년 70의 나이로 백제국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 고향 거기서 죽은 게 아니라 남의 나라 고려에서 죽습니다. 어쨌든 무식하고 미천한 가문 출신인 견훤이 왕까지 해본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